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범도의 경제 플랫화이트. 오늘은 중국은 인구 적자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마틴 루프의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칼럼을 제가 좋아하는 플랫화이트의 에스프레소처럼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2050년 중국 인구는 1억 이상이 감소하고 20세 이하 인구와 20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의 13%에서 무려 30%로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축구팀의 선수보다 감독과 코치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가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대안은 그럼 무엇일까? 국내 이주를 금지하는 호적제도 후커우를 폐지하고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 수준, 기술 혁신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도 은퇴 연령 상향 조정, 교육 수준과 기술 혁신이 시급하죠. 그러면 마틴 루프의 칼럼을 제가 좋아하는 플랫화이트의 스팀 밀크처럼 부드럽고 풍성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아직 노동 인구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중국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1950년대 6명, 1960년대는 7명, 2000년대에서 2010년대 1.7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2020년대에서 지금까지 1.2로 줄었습니다. 일본보다는 살짝 낮고 한국보다는 그래도 높습니다. 한중일 합쳐서 한국의 출산율이 단독 꼴찌입니다. 특히 도시화가 되면서 교육받은 여성의 출산 욕구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그동안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출산율 감소 그리고 성비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2005년 남자아이가 118, 여자아이 100, 성비 불균형의 정점이었습니다. 전임주석 후진타오를 전인대 공개석상에서 끌어내리는 시진핑도 출산율을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1980년대 중국이 세계 인구의 22%였는데 2020년에 18%, 2050년에 14%로 예측이 됩니다. 반면에 인도의 인구 점유율은 2050년 17%로 세계 단독 1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구 구성 변화입니다. 2020년과 2050년 사이에 전체 인구가 1억 1,300만이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2억 1,500만이 증가하고 20세에서 64세는 1억 9,100만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13%에서 무려 30%로 증가합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는 한참 일할 나이라서 중요한데 정말 큰 폭의 감소죠. 이게 64%에서 55%로 감소합니다. 유엔 예측에 따르면 2100년 65세 이상 인구는 물경 41%. 결국 중국은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는 거죠. 남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대규모 이민, 출산율 증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증가해도 20년 이하에는 노동인구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없고 출산율이 높아져도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 여성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직업 환경, 사회 관습도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유럽도 경력 단절이 많은 남부 유럽의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남부 유럽이 북부 유럽보다 출산율이 높았는데 경력 단절이 없는 스웨덴 같은 북부 유럽이 출산율이 높은 것이 이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안이 무엇인가? 마틴 루프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부 이주와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에 따르면 적어도 10년 동안 농장 노동인구 이주,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이주를 통제하고 2등 시민을 강요하는 중국 호적제도 후커우를 폐지하고 남성이 60세인 정년, 그리고 사무직 여성 55세, 공장 근로자 50세인 은퇴 연령도 높여야 됩니다. 요즘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자료 공개도 안 되는 현실이죠. 노동력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부족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0.8%가 감소합니다. 전체 인구보다 0.5%포인트 빠른 감소인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전체 인구보다 더 빠른 감소를 보이는 문제가 있네요.
생산성이 줄면 당연히 노동자 1인당 GDP보다 1인당 GDP 증가율이 훨씬 느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면 1인당 GDP 증가율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를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결국 대안은 국내 이주를 늘리고 은퇴 연령 조정, 교육 수준을 높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장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역 균등 발전, 은퇴 연령 상향 조정, 교육과 기술 혁신은 똑같이 해당됩니다. 중국의 일이 이웃집 불구경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큰 불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김범도의 경제 플로에타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뭐 우리랑 비슷한 그런 상황. 우리가 좀 어떻게 더 시간 갈 수도 있다.